노년의 자식도 배우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떠나고 결국 남는 건 초라하게 늙어가는 나 혼자뿐입니다. 기다려도 애원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버티지 못하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다. 혼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첫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하찮은 조각이 됩니다. 남이 내게 박수치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무심코 지나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까?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는 순간 나의 하루는 불행으로 가득 찹니다. 내 옷차림, 내 걸음걸이, 내 표정까지 남 눈치를 보며 움츠린다면 인생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눈치나 보며 숨만 쉬는 비참한 연명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혼자 가는 것도, 카페에 혼자 앉는 것도,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집 안에만 갇히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채 노후를 초라하게 보내게 됩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당당히 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 남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진짜 뻔뻔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시선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걸어다닌다고, 혼자 놀러간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껄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만이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노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난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지팡이를 짚는 손을 감추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독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남이 박수 쳐줘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남이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였지만 어느 날 큰맘 먹고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느라 바쁘구나. 그 후 박 씨는 혼자서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에서 책도 읽으며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혼자 다니는 거 안 쓸쓸하냐고 물을 때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남 신경 쓰며 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은 혼자서도 우아하고 당당하게 사는 힘입니다. 세상이 수군거려도 나는 내 길을 꿋꿋이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년은 고요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손이 떨리고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주변을 맴돌고 배우자가 함께 걱정해 주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곁에 없고 남는 건 오직 나와 통장뿐입니다. 그 통장에 매달 일정한 돈이 찍히는 것, 그것이 노년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연금이 없으면 세상은 더 차갑게 변합니다. 병원 진료비 앞에서도, 약국 계산대 앞에서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지갑을 열 때마다 모멸감이 찾아옵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세상과 스스로 담을 쌓게 됩니다. 빈 통장은 노년의 자유를 가장 잔인하게 빼앗아 갑니다. 연금이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독립성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병원을 갈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영화관에 갈 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괜찮아,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개인연금이든 작은 적금이든 생활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빈 통장을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노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박모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연금 준비는커녕 남는 돈 한 푼 없이 자식 교육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박 씨는 작은 월세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때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슬쩍 피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늦게나마 기초연금과 소액연금을 신청해 매달 적지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내 생일 같아. 자식 필요 없다. 이 돈으로 밥 먹고 약 사면 그것으로 좋게. 이처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지탱하는 자존심이며 자유입니다. 연금만큼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바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은 당신의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을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곁에 없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야 할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약국까지 가야 할 때, 옆에서 손 내밀어 줄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는 건 오직 나 자신과 나를 떠받쳐줄 최소한의 체력뿐입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망가집니다. 근육은 빠지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심장은 지쳐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너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손발이 저릿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몸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는 노년은 시한부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일어날 수 없고 조금만 넘어져도 다시는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노년의 체력은 생존입니다. 외출할 수 있는 힘,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힘, 약봉지를 들고 오는 힘 모두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안에 갇혀 꼼짝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하루 3끼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금씩 쇠약해져가는 처참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버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체력은 단순한 운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가볍게 걷고 팔을 돌리고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몸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노력이 노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귀찮다, 힘들다는 변명에 넘어가는 순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썩고 녹슬고 죽어갑니다. 혼자서 아픈 몸을 끌고 살아야 하는 세상은 가혹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약국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부축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80세 윤모 씨는 체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말하며 운동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던 중 집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도 없어 엎드린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윤 씨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윤 씨는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동네 마트를 혼자 다녀올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건 죽음보다 더 괴로워. 이처럼 아픈 몸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노년은 없다. 걷고 일어서고 몸을 지탱하는 이 작은 싸움이야말로 진짜 삶을 이어가는 마지막 힘입니다. 오늘 당장 숨을 몰아쉬며라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고요한 오후에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내 마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도 혼자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쓸쓸한 저녁, 찬바람 부는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웃지 못하는 노년은 지옥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면 병은 더 빨리 찾아오고 몸은 더 빨리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빨리 떠나갑니다. 누구도 짜증과 한숨뿐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웃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조용히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인정하고 사라진 청춘을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인간관계를 담담히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없어도, 아무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웃을 줄 아는 힘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결핍과 분노의 연속이 됩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압니다. 괜찮다고, 오늘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웃고 쓸쓸해도 웃고 심지어 아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약입니다.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 세포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조용한 웃음 하나가 약보다, 수술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노년에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나를 위해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따라오고, 진짜 웃음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살아납니다. 조용한 웃음은 스스로를 살리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최모 씨는 남편과 자식이 모두 먼 곳으로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은커녕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우울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날부터 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최 씨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장에 가도 공원에 가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웃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거야. 이처럼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은 노년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조용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라도, 쓸쓸한 오후에도, 가슴 아픈 날에도 조용히 웃으십시오. 그 웃음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곁에 남지 않습니다. 노년의 끝자락에는 누구나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만 다가온다면 그 삶은 끝없는 지옥이 됩니다. 쓸쓸함에 몸부림치고 공허함에 몸이 시들어가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이런 삶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목마른 영혼처럼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매달리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고요 속에서 자신을 키우고 자유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피워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고 핸드폰을 붙잡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소음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더 깊은 공허에 빠져듭니다. 이런 식의 노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사색하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압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기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짜 자유를 노년에야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립니다. 외로움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기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스스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만이 노년을 진짜 우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 혼자 공원을 걷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이모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TV를 보면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다 썩어버리겠구나. 그날 이후 이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거실 한복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도 혼자 가고 근처 도서관에도 혼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고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롭다는 말을 이제는 당당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 필요한 것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자신의 삶에 바빠집니다. 노년에는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챙겨줄 손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 삶은 고통으로 뒤덮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주저앉는 순간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현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는 어느 순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 현실을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에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다듬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스스로 약국을 찾아가야 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도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울음을 삼키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등을 토닥이며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강인함입니다. 버티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내일은 스스로 병원 예약을 하고 모레는 혼자서 시장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독립들이 쌓여서 진짜 강한 노인을 만듭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불쌍하게 여길까 봐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한 사람은 어떤 눈길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나도 웃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내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김모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모두 멀리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내 인생을 죽이는 일이다. 그날 이후 김 씨는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공원에 가고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갔고 쓸쓸할 때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김 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웃들은 김 씨를 두고 정말 꿋꿋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챙긴다. 이처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함은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키워가야 합니다. 강한 나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은 칼날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 한 알도 안 먹어. 나처럼 건강하려면 평생 관리 잘했어야지.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는 순간 듣는 친구의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매일 약봉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관절 하나하나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신이 주신 선물을 들고 우쭐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했다 해도 건강은 결국 운과 타이밍이 따라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의 결과인 양 떠벌리며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건강을 뽐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허망하게 후회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걷던 다리가 내일 갑자기 힘을 잃고 맑던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조용히 스스로 감사하며 오히려 아픈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건강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괜히 친구 앞에서 나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면 듣는 이는 위축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라면 이런 작은 서운함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건강 자랑만큼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걸으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박노식 씨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의뢰 나는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 나는 아직도 10km는 거뜬히 뛴다는 식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반에는 친구들이 박 씨의 건강을 부러워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 무릎이 좋지 않은 친구가 박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박 씨의 전화를 피하고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강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내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조용한 배려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고액 연봉 등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우리 딸은 대기업 간부다 하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주변을 무너뜨리는 폭탄을 쥐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자존심의 생채기가 납니다. 누구는 겨우겨우 자식 학자금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아들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웃어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자랑은 칼 없는 칼질입니다. 그것도 등 뒤에서 조용히 긋는 무서운 칼질입니다. 상대방이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놓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평생 안고 사는 열등감이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성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쌓아 올린 것이고 나는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자식의 스펙으로 친구를 짓누르는 순간 오랜 친구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자식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고민이나 아픔을 듣고도 우리 애는 그런 걱정 안 해라고 툭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액 연봉을 받던 자식이 내일 회사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탄탄해 보이는 자식의 삶이 내일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동철 씨는 친구들 모임만 가면 아들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 건물 샀어. 해외 출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하며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대견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조심스레 그런 얘기 좀 줄이면 안 되겠나 하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부러워서 그러냐며 농담처럼 받아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부터 친구 모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을 느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쏟아낸 자식 자랑이 친구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자식 자랑은 내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 자랑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 은근히 섞여드는 것이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 예전에 국회의원 누구와 한잔했어. 시장님이 나만 보면 인사해.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듣는 이의 귀에는 자랑이 아니라 고문처럼 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허세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가까스로 건강을 지키며 하루를 버티는데 혼자 화려한 이름을 늘어놓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억지로 빛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권력도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인데 여전히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인맥은 원래 조용히 품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을 떠벌리는 순간 그 인맥은 오히려 가치를 잃습니다. 더욱이 친구들 앞에서 인맥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를 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어울렸든 결국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우정은 금이 가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맥 자랑은 듣는 이에게 은근한 열등감을 심어주고 무의식 중에 너는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맥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인맥들이 먼 산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허울뿐인 이름에 집착했던 자신만 초라해지고 맙니다. 노년에는 허세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기춘 씨는 모임만 나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옛날에 장관 비서실장이랑 술도 마셨다.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얼굴 비치면 다 알아본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우아하며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김 씨의 옛 영광 이야기로만 채워지자 모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김 씨가 말만 꺼내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급기야 모임 주최자가 은근슬쩍 김 씨에게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인맥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필요를 안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 하나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는 일만큼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집안 재산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재산 이야기입니다. 집 몇 채, 땅 몇 평,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는 순식간에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파트 2채씩 해줬다. 우리 집은 서울 땅만 수십 평이다. 이런 말들은 친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폭탄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이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러움과 좌절이 뒤섞여 씁쓸함을 삼키고 있습니다. 재산 자랑은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칼을 꽂고 나 몰라라 하는 잔인한 일입니다. 친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속으로 거리를 두고 결국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돈은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한번 생기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재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뭐 했냐는 무언의 비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무언의 비교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고 스스로는 우쭐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남은 인생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절대 재산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땅값은 하늘을 찌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사고 한 번, 질병 한 번이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진심을 나눌 친구 하나 없다면 그 삶은 쓸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은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집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따뜻한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재산은 차가운 숫자일 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모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집안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땅값이 또 올랐다. 애들이 상속세 걱정할 정도다 하는 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모임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은 모임에 나오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입으로 자랑했던 재산이 친구들을 밀어낸 독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재산은 조용히 품고 있을 때 더 빛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돈은 사람을 사귀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나간 영광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한창 때는 사람들 줄을 섰어. 옛날에 나 없이는 회의도 못 열었어.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오늘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은 초라함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기억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순간 그 기억은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자랑은 상대방의 지난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빛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스포트라이트보다 현재의 따뜻한 미소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사람일수록 지금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더욱 주목합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라는 말 뒤에는 묘한 연민과 조소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이 빛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거가 찬란했어도 그것은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과거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관계, 진심을 주고받는 따뜻함,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여유가 진짜 자산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현재를 놓친 인생은 쉽게 외로워지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떠벌리며 사람들의 피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장모 씨는 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무역회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나 없으면 거래가 안 됐지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같은 자랑을 들으니 지겨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장 씨가 말문을 열면 대화가 뚝 끊어졌고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급기야는 모임에서 과거 이야기는 이제 좀 줄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과거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을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과거의 영광은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나 아내와 여전히 금슬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금슬 자랑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도 손잡고 다녀. 집에서는 늘 둘이 웃음꽃이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예리한 가시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깊숙이 찌릅니다. 누군가는 홀로 살아가며 외로움을 삼키고 있고 누군가는 서로를 원망하며 같은 지붕 아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부 금슬 자랑은 잔인한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만이 됩니다. 행복은 본래 조용히 간직할 때 빛이 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복을 떠들어대는 순간 그 행복은 진정성을 잃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아픕니다. 부부가 함께여도 마음이 갈라진 경우가 많고 함께 있고 싶어도 이미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내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부부 금슬을 떠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해도 속으로는 아픈 마음을 억지로 눌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웃는다고 해서 괜찮은 척한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생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웃는 부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고,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행복은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과시하는 행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만 자랑하는 행복은 오히려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대전에서 사는 68세 이모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늘 남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아침마다 커피를 타줘. 같이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거 부러워하더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싸해졌습니다. 특히 이혼을 겪은 친구,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낸 친구들은 이 씨의 말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장 조용했던 친구가 모임을 끝내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건 알겠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친구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떠들지 않아도 진짜 행복은 표정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조용한 배려가 결국 나와 내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7번째, 학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유난히 민감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력입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옛날의 고시. 패스할 뻔했지 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불편한 의무감을 강요합니다. 젊을 때야 어느 정도 웃고 넘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거운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도 깊게 패이기 때문입니다. 학력 자랑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심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는데라는 차가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고 누구나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서 과거의 학교 간판을 들고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나 노년은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가 진짜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옛 영광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만 더하게 됩니다. 더구나 학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 시기, 운, 부모의 뒷바라지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결과를 마치 오로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다 해도 말끝마다 거만이 묻어나고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누구도 학벌 좋은 사람 옆에서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학력이 아니라 인격이 마지막까지 기억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이모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학력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명문대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학력 자랑을 반복하자 점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학력이 낮은 친구는 대놓고 기가 죽었고 급기야 모임 자체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임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학벌을 들이대며 자랑하던 말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이 품격은 졸업장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식 잘 키워놔도 결국 혼자야. 돈 모아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더라. 사람 관계 다 부질없어.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노년에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의지하려고 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집착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현명한 준비 중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가 평생 곁을 지켜줄 거라는 착각,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불편한 잔소리,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혼자라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더 지옥입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수십 명의 가짜 인간관계보다 낫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나가고 필요하지도 않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다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결국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보통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불안에 떠는 대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강한 삶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노년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72세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이 감당되지 않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으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선배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다니면 평생 외롭지만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게 즐겁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혼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니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장래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미루다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장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계산해두고 계약을 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지우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마무리입니다. 유언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럴 일 없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 처리해야 할 일, 원하는 장례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는 말을 남긴다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직접 적어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정리해 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막판까지 불안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당당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어느 78세 남성이 생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화장 절차까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장도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맡겼으며 자신이 사망한 후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남은 재산의 분배 방법을 명확히 정해 형제들 간의 갈등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혼란 없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고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모든 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친구는 가족들이 장례비 마련에 허덕이고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마지막을 정리했던 이 노인은 준비된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하며 움켜쥐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남은 재산은 자식들이 가져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사치는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비싼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던 싸구려 커피 대신 좋은 원두를 사서 마셔보는 것, 늘 아끼던 옷 대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어보는 것, 가끔은 혼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돈을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고 안 쓰다 보면 결국 그 돈은 남의 것이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제대로 쓰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평생 전략만 하다가 정작 즐길 줄도 모르고 떠나는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값비싼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책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쓰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돈보다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힘들게만 살다 간다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노년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며 아끼고 또 아끼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보고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70대 여성이 평생 전략하며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쓸 줄 모르는 돈과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싶은 옷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아둔 것이 많았지만 이미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던 친구는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고 자식들은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예쁜 옷도 사 입으며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노후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로 한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웃으며 떠났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간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방해하는 짐일 뿐입니다. 쓰지도 않는 가구, 몇십 년 된 옷, 이미 유행이 지난 그릇들까지 쌓아두고 살아봤자 인생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숨 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버리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것은 그저 창고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하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 때마다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스트레스를 주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은 결국 평생 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고장난 채로 방치된 전자제품, 이미 다 낡아빠진 가구들, 이런 것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영원히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새로 사면 됩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낫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안고 사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집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반면 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아가면 생각도 정리되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옷장은 딱 입을 옷만 남기고 주방에는 자주 쓰는 그릇 몇 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도 불필요한 가구를 치우고 넓게 쓰면 훨씬 쾌적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싼 거였는데 이건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집은 계속해서 쓰레기장이 되어 갑니다. 물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안고 사는 것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고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80세 여성은 평생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집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지 않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이미 다 떨어진 그릇까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좁아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쌓아둔 물건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원 후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대대적인 정리에 나섰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고 고장난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가구까지 정리하자 집이 한층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걸 이라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생활하며 단순한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겨야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5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바라다가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여행을 다녀야 즐겁다. 이런 생각이 결국 불행을 부릅니다. 현실을 보면 돈이 많아도 허전해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하며 여행을 다녀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반면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노후에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비싼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년은 끝없는 소비로 채워지다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햇볕 좋은 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을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노년은 끝없는 우울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거창한 행복을 찾는 시기가 아닙니다. 소소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순간 노후의 삶은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비싼 차, 큰 집,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오늘 한 끼의 밥을 맛있게 먹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 불필요한 후회,
무의미한 집착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노년에는 홀가분한 삶이 답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즐기고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볍게 살다가 당당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노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사세요? 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그렇게 희생해봤자 결국 남는 건 병뿐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듣기 거북해도 사실입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후회뿐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은 이용할 뿐입니다. 무리해서 번 돈은 병원비로 날아가고 희생하며 살아도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노년에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애쓰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무리하면 병을 얻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무리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몸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신음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젊을 때처럼 몸을 혹사하다가는 남은 인생을 약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닳고 닳은 관절은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아픈 몸을 끌고 나가 돈 벌고 손주들 키운다고 하루 종일 부려먹히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까? 당신이 쓰러져도 자식들은 잠깐 걱정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원비 부담된다고 눈치 주고 간병이 귀찮다고 요양원이나 알아보자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까지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병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고 일하다 보면 결국 수술대 위에 눕게 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은 예고도 없이 덮칩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저귀 차고 남의 손에 밥 먹여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계속 애쓰며 살아보십시오. 이제 그만 착각해야 합니다. 노년에 무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자기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쓰러지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병원비 감당 못한다고 자식들이 서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노년은 애쓰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병신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리하면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혹사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던 어느 날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혹사하면 결국 나만 망가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는 걸 그만두고 자식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요가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건강이 먼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무리하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희생하며 살다 보면 마지막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미 젊은 날은 끝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자식들 잘 키운다고 온갖 고생 다 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늙고 병든 몸, 끝없는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무심합니다. 남을 위해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늙어서까지 손주 키우고 자식들 눈치 보고 돈 아끼며 고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후회하고 싶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노년에까지 희생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병든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눈치나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를 위해 살걸.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도 고통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노년이 되니 몸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만 바라보던 삶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던 운동도 시작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무슨 재미냐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다.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남은 시간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보다 지금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며 행복을 찾겠습니까?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돈만 보고 살면 행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에 쫓겨 살았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돈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돈을 벌어봤자 결국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봤자 결국 병원비로 날아가거나 자식들에게 뜯기고 끝납니다. 죽고 나면 돈은 남지만 당신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삶은 피폐해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평생 쪼들리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자식들 손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을 자식들은 한순간에 써버립니다. 부모가 아끼며 살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싸움으로 치고받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돈에 얽매인 노년은 불행합니다. 병이 나도 돈 아깝다고 병원에 안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고 남들한테 돈 쓰는 건 죽어도 아까워하면서 결국 고독사합니다. 죽을 때 돈 한 푼이라도 더 남기겠다고 몸을 혹사하며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건 초라한 병실과 외로움뿐입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만 보고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돈만 생각하며 아끼고 있습니까? 결국 병들어 누워서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쓸걸.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한테 베풀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자 통장은 빵빵해도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다 날리겠구나. 그날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도 사 입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구나. 그러자 웃음이 많아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모은 돈, 결국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돈에 매달리며 살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늙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한심한 짓입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습니다. 평생 착한 부모, 좋은 배우자, 헌신적인 가족이 되려고 애썼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우자는 고마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이용만 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시간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늙고 병들어 혼자가 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년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값싼 자존심에 얽매여 손주들한테 선물 사주고 자식들한테 돈 퍼주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행해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퍼주고 애써도 남들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고 기운도 없으면서 웃어 보이고 필요할 때마다 불려나가면서도 내색 한번 안 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다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까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 병들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내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좋은 가장,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고 손주들에게 용돈 대주고 친구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은 돈 안 쓰니 안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다 무의미했구나. 그날 이후로 남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고 손주들 용돈도 끊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굳이 먼저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니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았고 자식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다 후회하고 싶습니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독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들 보며 한숨 쉬고 있습니까?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용돈 잘 준다는데, 친구는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누구는 며느리가 살갑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비교한다고 당신 인생이 바뀝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삶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남보다 낫다고 우쭐하고 조금만 소홀해지면 남보다 못하다고 서러워집니다. 돈이 좀 있으면 남보다 낫다고 기뻐하고 부족하면 한탄합니다. 그렇게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병이 납니다.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비교하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열등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식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들 보며 괜히 초라함을 느끼고 억울함에 몸부림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남들과 다르고 남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하느라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늙어서까지 남들 신경 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 속에 죽고 싶습니까?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키울 뿐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늙어서까지 비교하며 한탄하다 결국 병들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집을 샀다는데 동창은 자식이 잘났다는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남들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삶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좋은 차를 타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삶이라고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노년에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할 시간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다가 후회하고 싶습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지옥 같은 노년을 맞이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애쓰며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겨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부쩍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에 치여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연락 오던 사람들은 뜸해지며 문득 거울을 보면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깊고도 처절한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고 친구에게 기대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허무함뿐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려라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한 인간관계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결국 그 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찾던 자식들도 나이가 들수록 바빠지고 결국 부모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며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나눴지만 노년이 되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친구는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지며 어떤 친구는 연락조차 두절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을수록 상대가 멀어지는 순간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락이 없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인연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여행 모임 등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기보다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를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써라, 아낌없이 써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돈을 나를 위해 과감하게 써야 할 때입니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며 돈을 아껴둡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미래가 언제 올까요? 나중을 위해 아껴둔 돈이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고 내가 즐기지도 못한 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그동안 아껴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가 즐거운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값비싼 한 끼 식사를 즐기고 관심 있던 취미를 배우십시오.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원하는 옷을 사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돈을 쓰면 내 삶이 단조롭지 않게 변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피어나는 것이지만 돈을 쓰는 순간 그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며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움츠러들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괜히 돈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고 결국 평생 돈만 모으다가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나를 위해 일했지만
노년에는 내가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주려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곳에 돈을 아낌없이 쓰십시오. 지금 돈을 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무조건 만나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얼굴들과만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며 삶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점점 더 조용하고 쓸쓸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헬스장이나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나가고 취미가 없다면 다양한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가보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동년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혼자가 편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가 단절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우울함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그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침대에 누워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외로움은 점점 깊어진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새로운 자극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갈 곳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둔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몸이 먼저 외로움을 만든다. 집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보지 않으며 신체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인간관계까지 멀어지면서 극도의 고립감이 생긴다. 이 상황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꼭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밖에 나오는 순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라. 매일 같은 길만 걷지 말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보라.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전시회, 시장, 심지어 동네 작은 가게라도 좋다. 새로운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집 안에 갇히게 된다. 무조건 하루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냥 나가라. 집에 있으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외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워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멈추는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이 없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면 결국 삶은 무료해지고 고립된다. 하지만 반대로 배움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배우는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가 생기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배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그대로 정지해버린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달라진다. SNS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넓힐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고립이 시작된다. 하지만 배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또한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도 외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림을 배우면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고 악기를 배우면 연주 모임을 찾게 된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배움은 자존감을 높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새로운 건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둔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배우는 사람은 젊어지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늙어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외로움이 시작되지만 배우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시작해보라.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절대 도움받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베풀어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예전처럼 부모를 챙기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 주길 바라며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다.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찾게 된다. 결국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받으려 하느냐, 주려 하느냐의 차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주변에서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왜 연락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인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그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노년에 베푼다는 것은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옆집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거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내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무엇보다 베푸는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가 생기고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줄 차례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7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준비하라. 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젊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면서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인생은 끝난다.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죽음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 막상 현실이 닥치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고립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부담만 남긴다. 반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 정리는 물론이고 장례 방식,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여부까지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하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어차피 언젠가 끝이 있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용기가 생긴다.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하게 된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 편한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지 않다. 노년의 외로움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욱 빛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깨부술 때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돈을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배우고 베풀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외로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인생의 끝이 외로움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